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오늘은 그 구속 취소 결정 신청이라는 내용의 발표입니다. 이 구속 취소 결정 신청은 제가 그 박근혜 정권 때 두 번 구속당했었는데 첫 번째는 1년, 두 번째는 4개월 그렇게 구속당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구속당했을 때 쓴 작품들 중에 가장 걸작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 이전 그 피고인 최성년 진술서 파트 2에서 그 남겨주셨던 댓글을 소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Turn off your TV 볼륨 6님이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인데요. 예, 아까 그 링크에 가셔서 그 게시물에 가셔서 그 사람 이름을 클릭하면 그 채널에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분이 사법부는 개새들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개새라는 말은 개새끼들이라는 말인데 개새끼는 고차원적인 욕입니다. 왜냐면요, 그 개새끼라는 말인 개이새끼라는 말인데 개 유전자를 받은 놈이다. 너는 개 유전자를 받은 놈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전해준 네 애미 애비도 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 신청 옥중수기. 이글 정말 제가 자부심 느끼는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오게티가 구속 취소 결정 신청이 아니라 청구라고 제목을 달았어야 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신청이라고 쓴 거고요. 그거 빼고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익소송인 공익폭로자를 명예훼손 사범으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대략의 개요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5대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법원의 법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가장 원천적인 비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1조 위원장 제2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원 판사가 계속해서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형적인 독재 권력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마치 제19 감싸기를 하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만큼은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그 대표적인 예는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2003 수26 판결에서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단순 기계장치인 투표지 분류기일 뿐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으며 판시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법원은 법안의 분신과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소송의 피고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피고를 위한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4부는 2014년 1월 17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근거로 참고로 18대 대선이 2012년이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더라도 전산조직을 쓰는 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의 규정대로 전자개표기의 사용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홍보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고 홍보했던 것입니다. 사용사실을 오히려 은폐했던 것이죠. 3.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인단은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에 선거소송이 들어가면 수소법원은 최우선으로 처리하여야 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인들이 제기한 선거소송이 이유 없는 것이라면 대법원이 진작에 기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선 부정선거 무효소송보다 더 중대하고 중요한 소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24개월 이상 선거소송을 불법 방치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원고 소송인단의 선정 당사자에게 무려 명예훼손죄를 걸어서 구속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국가 권력이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누가 선거소송을 하겠습니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집권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운 것은 친위 쿠데타와 다름없는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이 명예훼손죄를 가지고 구속재판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지난 2011년 UN 인권이사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 논평 34호에서 모든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형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한편 한국 정부는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민주주의를 위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명예훼손죄를 가지고 구속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특히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방어권을 완벽히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형사소송은 본래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피의자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취하는 예외적인 조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결 구금이 만연하고 거의 일상적입니다. 본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영장 실질심사에도 모두 출석하였고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 서울방배경찰서는 불기소 의견,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이고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와 구속노동자 후원회 등의 단체에서는 피고인들을 양심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에서 다투어져야만 합니다. 구속의 취소를 통해 방어권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보통법의 권위자였던 윌리엄 블랙스톤 경은 10명의 죄인을 사법 처리 못할지라도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It is better that 10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라고 했습니다. 결론. 구속 취소 결정으로 피고인들을 석방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3일 피고인 최성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기중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프리톡쇼였습니다.